교재 11페이지 가시고 제일 위에 제1절 목차 확인하시고 제1간 법률 관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 여러분들 옆에다가 권리 의무 관계, 같은 말이 권리 의무 관계를 줄인 말이 법률 관계예요. 그 많고 많은 권리 의무 중에서 제가 인문특강 할 때 강조했지만 우리 민법이 다루는 권리 의무 관계는 다시 재산 관계가 있고 가족 관계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95% 이상 재산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까지 하나 확인하시고요. 밑에 예를 들어 로마자 1번 가시면 의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판사할 필요 전혀 없이 그냥 제 설명 한번 들으시면 돼요. 편안하게. 앞부분은 원래 이래요, 여러분들.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었을 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크게 여러분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갑이 어르신이고 을이 이제 어린 학생인데 이웃 주민인데 을이 갑을 봐도 절대 인사를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 인사 안 했다고 해서 을한테 어떠한 법적 책임 따위를 지우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이른바 비법률 관계. 안일 비자거든요. 그래서 인사 등을 안 했을 때 저 나쁜 놈이 새끼 그런 말만 할 수 있지 법에 의해서 처벌이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도덕이나 혹은 종교 같은 것들에 의해서 처리가 될 뿐이지 법률에 의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관계가 있고 반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예를 들면 갑이 어르신인데 자기 아버님 어머님이시고 을 같은 경우가 친자식인데 요 을 같은 경우가 아버님 어머니께도 부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갑이 을한테 부양 청구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관계, 법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거든요.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관계 같은 경우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법률 관계고 우리는 위에 거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고요. 그건 자식 교육의 문제니까 법률 관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는 내용에 불과하니까 밑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눈으로 쭉 읽으시면 되고 패스하시면 되고요. 이제 로마자 2번 가시면 제목에 호의관계까지 한번 밑줄 좀 그으시고 호의관계 확인했으면요. 자, 어떤 경우냐 호의관계. 가장 쉬운 예가 갑이 여러분들 남친이시고요. 을이 여친분이에요. 을이 여친분이신데 예를 들면 두 분이서 빼빼로 되냐까 여러분들 11월 11일 날 이제 데이트를 하기로 저녁 7시에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이 남친분께서 이제 공부를 전날 너무 가하게 공부하셔가지고요. 주무셔가지고 이제 약속 시간에 나오지를 못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을이 갑한테 여러분들 물론 이 죽일 놈아 살릴 놈아까지 할 수 있지 을이 갑한테 법적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른바 법적 구속 의사까지는 없는 거. 법적 구속 의사까지는 없었을 경우를 이렇게 호의관계라고 부른다까지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자 이때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을은 갑한테 호의관계에 불과했을 때는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에 불과하고 을이 그냥 갑한테 카톡으로 이별 통보밖에는 못하는 게 원칙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개념 부분 가시면 첫 줄 끝에 법률 관계의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는 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까지 해놓고 2번은 필요 없고 3번에 여러분들 위반시 효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볼 때 1번의 계약상 책임, 목차의 밑줄 추가 2번 제목에 7호 공조의 책임까지 목차에 연하게 추가를 하신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우리 인문특강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위에다가 제가 3페이지라고 쓸게요. 3페이지 쓰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상 책임이 나오려면 판사하실 필요 없고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고 제가 이제 1단계라고 표현을 하지요. 성립된 계약이 2번, 유효했을 때에 3번 계약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매매 계약 등에 근거해 가지고 돈 줘요 라고 계약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던 게 비교해 가지고 만약에 처음부터 계약이 불성립, 계약한 적이 없어서 불성립됐거나 혹은 계약이 성립했지만 유효가 아니고 무효인 경우에는 그때는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그리고 계약상 청구를 갑이 을한테 혹은 을한테 할 수 있었을 때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정당하게 야 매매 대금 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을이 갑한테 매매 대금을 주지 않고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까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불성립이 됐거나 무효가 돼가지고 계약상 청구를 못한다면 처음부터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말은 처음부터 을이 갑한테 돈 줄 의무가 없다는 말이죠. 그럼 돈 줄 의무가 없어서 안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근거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것들을 물을 수 있냐 혹은 물을 수 없냐를 물었을 때도 다시 처음으로 가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니? 2단계로 와가지고 그 계약이 유효하니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불성립이거나 성립했지만 무효인 경우에는 원래 계약상 권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갑하고 을이 무슨 계약을 맺고 어디까지 태워주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호의로 남친 여친에 불과해가지고 데이트 갈 때 드라이브하기 위한 차원에서 호의로 동승을 했다가 남친분의 무슨 고의 가실에 근거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에도 을은 갑한테 처음부터 계약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상 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 계약상 체불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가 되겠죠. 요컨대 호의 관계에 불과했을 때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처음부터 계약 관계가 불성립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상 청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상 체불 책임도 물을 수 없다까지 인문특강 내용을 가져와서 짜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위반시 효과에서 한 줄 밑에 1번 계약상 책임이 생길 수 있냐 호의관계에 불과했을 때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별도로 계약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을은 갑한테 계약상 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계약상 체불 책임에 근거한 배상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까지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 3페이지를 가볼게요. 중간에 실체법상 4개 청구권의 요건 정리해서 1번 제목의 밑줄 계약상 청구권 됐죠? 그럼 쭉 빼가지고 계약상 체불 책임과 연결까지만 써놔도 계속 보면 익혀집니다. 그래서 계약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으면 불이행 시에 행사할 수 있고 못하면 못한다까지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목차 4번 제목의 밑줄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 제7호 공조 요건 빨리 봅니다. 기읍,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 어디에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된 사실은 요건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에서 남친 갑의 고의 가실에 근거한 교통사고가 생겨가지고 여친 을분께서 어떠한 손해를 입었을 때에 계약상 책임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는 얘는 원래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계약상 책임의 경우와 달리
1번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죠. 필수가 아니다. 그 말인즉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아무런 계약이 없다 해도 쉽게 갑이 을한테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 아무런 계약이 없다 해도 고의에 근거해가지고 을의 신체에 대해서 침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불법 행위에 기한 배상 책임은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호의 동승 관계에 불과했을 때도 남친분의 고의 가실에 근거해가지고 여친분 을이 교통사고에 의해서 신체 상해를 입었을 때는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책임은 얼마든지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인문특강 항상 민법 공부할 때는 어떤 책임에 대해서 묻는지, 즉 4대 청구권 중에서 항상 시험 문제에서 출제자가 묻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자. 그럼 똑같은 사안에서도 남친 여친분의 호의 동승 사안에서도 계약상 책임은 물을 수가 없겠지만 나머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한 배상 책임은 얼마든지 물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두 개를 구분해서 공부를 하자라고 강조드렸고, 다시 우리 교재 11페이지 가셔가지고 목차 제일 밑에 1번은 계약상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2번은 민법 제7호 공조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목차 1번, 2번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구별이라고 써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두 개 항상 구분하자. 그래가지고 2번에 보시면 한 줄 밑에 민법 제7호 공조에 있는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해놓고 이제 다시 볼게요. 자, 갑이 여러분들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똑같이 동승자 을이 상해를 입었다 해서 여러분들 형법은 상해라고 부르고요. 민법은 주로 상해라고 하면 나오면 신체 침해라고 하시면 돼요. 을이 사망했을 경우는요, 죽었을 때는 민법에서 조문에서 생명침해라고 부른다까지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한두 번 들으시면 됩니다. 사안의 경우는 신체 침해를 입었다 했을 때, 자, 다시 여기 있는 1번과 2번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가지고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갑 같은 경우가 택시 운전사이시고요. 을이 손님이었다.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택시 이용 계약이 존재하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 택시 이용 계약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하고, 여러분 제가 했지만 계약이 됐다까지만 나오고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성립된 계약은 유효한 게 원칙이다 해서 인문특강 꼭 듣고 강의를 들어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택시 이용 계약했는데 갑의 가실로, 운전 미숙이 가실이거든요. 을이 신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 있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배상 책임 물을 수 있느냐, 민법 규정 390이거든요. 390 물을 수 있냐를 물었을 때,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택시 이용 계약이 성립했고 별도의 제시가 없으면 계약이 유효한데, 안전하게 을을 가지 못하고 갑의 운전 미숙, 즉 가실에 근거해가지고 을한테 신체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계약상 체불이 인정된다. 따라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 사안의 경우는 계약상 체불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번이죠. 민법 제750에 근거한 배상 책임도 당연히 갑의 가실에 근거해가지고요. 을이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750에 근거한 것도 청구할 수 있다까지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사실관계, 더 쉽게 하나의 사건에 기초해가지고 을이 갑한테 권리가 두 개 있죠. 390에 근거해가지고 계약상 체불에 근거해가지고도 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민법제 750도 행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관계에 기해서 발생된 2개 이상의 권리가 을한테 있고요. 을이 둘 중에 한 개 선택해가지고 아무거나에 기초해가지고 갑한테 손해배상금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경합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뒤에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아무튼 1번의 경우의 핵심은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390도 청구할 수 있고 750도 청구할 수 있구나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이 남친분이시고 을이 여친이었고 드라이브 중이었다라고 나왔을 때는 머릿속으로 갑하고 을 사이의 관계가 호의관계에 불과하구나. 호의관계에서 차를 태웠으니까 호의동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을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을이 갑한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번 더 연습. 첫 번째, 계약상 체불 책임 물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똑같이 갑하고 을 사이는 호의관계에 불과하지 어떠한 계약관계가 처음부터 성립조차 못했기 때문에 계약상 청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상 책임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법제 750조 불법행위에 근거해가지고 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처음부터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관계의 존재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밖의 요건, 고의가실, 가해행위, 위법성 등등등 다 구비했을 때는 이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1번과 2번 사이에서 차이를 보인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위 2번의 경우에 갑의 손해배상액에 경감이 되어야 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자, 을이 이제 원고의 지위에서 원고의 지위가 있고 갑이 피고, 갑이 피고의 지위에 있겠죠. 해서 을이 갑을 상대해 가지고 민법제 750에 근거해 가지고 손해배상금 3천만 원 달라, 3천만 원만큼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하니까 이때 갑이 주장하기를, 항변인데 제가 좀 뒤에 설명할 겁니다. 판사님, 1번의 경우하고 2번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 1번에 있는 갑 같은 경우는 계약을 맺고 택시 운전을 하다가 생긴 사고이고, 2번의 경우는 저는 진짜로 대가 없이 호의로 동승해서 생긴 사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1번의 경우와 똑같이 3천만 원 전부 다 저한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금 조금 깎아주세요 라고 경감해 줄 것을 청구했을 때에 호의 동승한 사실만 가지고 경감할 수 있느냐, 즉 갑의 주장이 타당한가에 관한 게 2번 질문인 거예요. 판례 원칙. 호의 동승한 사실만 가지고는 배상액에 경감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것만 갖고 당연히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1,000만 원 깎아가지고 2천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모든 사항을 다 고려해 봤을 때에 갑 너에게 1번의 경우에 운전사님 갑과 동일한 책임을 지우게 되면 오늘 배울 거예요. 신의칙 혹은 공평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는 사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경감 사유로 삼을 수 있다까지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민총 공부할 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경감 사유가 될 수 없고요. 신의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라고 제 강의했을 때에 선생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상황에서 갑과 을 사이 여러 가지 사유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요, 법관에 의해서 판단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시험 문제에서 어떤 케이스를 딱 주면서 이거 읽어보면서 요 사안의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니 없니 절대 그렇게는 출제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문구까지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될 문제인 것이지 어떤 사실관계까지 인정됐을 때 예외로 가가지고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경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서 이런 경우는요, 시험 문제 출제를 할 때 틀린 지문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경감 사유에 해당한다, 틀린 지문이고, 원칙은 아니지만 예외는 가능하다, 이게 옳은 지문인 것이지, 어떤 사례 문제를 풀면서 막 주면서 야, 요 사안은 원칙이니 예외니 절대 그렇게는 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하게,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시간 쏟지 마시고 문구 자체만 잘 익혀주시면 충분할 겁니다. 다시 우리 교재 11페이지 제일 끝에 보시고요. 다시 민법제 7호 공조 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까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밑줄 원칙적으로 한 줄 밑에 호의 동승한 사실만 가지고는 경감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하면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 페이지 없고, 그죠? 예외적으로 한 줄 밑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경감할 수 있다. 원칙은 X, 예외는 가능해까지만 기억하고 여러 번 읽으시면 충분히 쉽게 대비를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제2간 권리 의무도 여러분들 이 부분도 앞으로 다 배울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하는 부분까지 느낌만 그런 거구나 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을 하게 되면 절절로 이해가 될 부분입니다. 로마자 1번 가시면 권리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을한테 가지고 있는 게 권리예요. 그게 권리겠죠. 됐고, 세무라 해서 여러분들 먼저 구별 개념 부분 가시면 1번은 건한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듣기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곧 A가 본인이고, A가 본인인데 무슨 대기업의 회장님이시거든요. 엄청 바쁘신 분이에요. 그럼 A가 모든 일 다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A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리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깁니다. 또는 A가 법인, 삼성 같은 거 일단 떠올리시면 돼요. 법인이면 삼성이 직접 여러분들 우리를 만나가지고 무슨 뭐 계약 등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해서 A 법인의 일을 외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표자 B를 이렇게 두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B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이름을 대리권이라고 배우하고요. 민총 중간 가서 열심히 공부하게 될 거고요. A 법인이 있었을 때 대표자 B가 갖고 있는 권리를 대표자니까 대표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민총 앞부분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리권, 대표권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권리이긴 하지만 특징이 뭐냐면 원래 권리는 저를 위한 권리예요. 제가 을한테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 채권이 있으면 저를 위해서 을한테 야, 너 나한테 빨리 돈 줘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리권, 대표권 같은 경우는요, 을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A를 위한 권리죠. 그러니까 B를 봤을 때에 자기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행사하는 권리죠. 그랬을 때 이 대리권, 대표권이라고 하는 것을 건한이라고 부른다까지 한 번만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첫 줄에 보시면 빠르게 대리권, 대표권, 타인을 위한 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2번에 건능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건능.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건능. 우리 민법 여러분들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갑은 그 X 토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X 토지를 사용한다. 농사 짓거나 혹은 타인한테 임대해가지고 임대 소득을 누릴 수가 있죠. 사용수익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갑 같은 경우가 현금이 급하게 필요했을 때에는 그 X 토지를 타인한테 매도, 팔아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X 토지를 팔 수 있는 처분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에 존재하고 있는 셈이라 했을 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해서 2번 권능 보시면요. 첫 줄에 개개의 법률상 힘을 말한다까지 하신 다음에 한 줄 밑에 사용 수익권, 처분권 같은 경우가 권능에 해당한다까지 그냥 한 번만 읽으셔도 충분할 겁니다. 이제 3번 여러분들 권원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권원이 무엇입니까? 갑소유의 X 건물을 을이 점유하면서 거주를 하고 있다. X 건물이 이렇게 있어. 건물이 있어. 근데 이 건물이 갑 거예요. 갑소유다. 갑소유. 그런데 이 건물에 을이 지금 현재 점유하면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했기에 여러분들, 자 이때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을이 갑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갑의 승낙 등도 없이 그냥 몰래 살고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을이 아무런 권리도 없이 그냥 거주하고 있는 경우다. 이때 이걸 줄여서 우리 민법은요, 이렇게 을이 아무런 권리도 없이 그냥 갑집에 살고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를 무단점유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생길 수 있는 법률 관계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인문특강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갑이 을에게 여러분들, 을에게 계약상 권리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갑하고 을 같은 경우는 아무런 계약 관계도 지금 없잖아요. 그냥 갑 건물에 을이 들어와 살고 있지, 갑하고 을 사이에서 무슨 빌려주고 빌려 쓰는 계약 등을 전혀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계약상 권리는 행사하지 못한다. 니은번입니다. 갑은 소물청, 소유권에 기한 물청 오랜만이네요. 내 건물인데 네가 왜 살고 있니? 빨리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냐? 갑 소유이고 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디귿번입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냐 없겠냐? 당연히 을 같은 경우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도 없이 갑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월세, 차임 상당의 이득이 있고 갑은 그만큼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리을번입니다. 민법 제750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책임 물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갑 소유 집에 을이 여러분들 갑 동의도 안 받고 살고 있으면 주거 침입 아니겠습니까? 다 인정되기 때문에 리을번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2번에 보시면 갑하고 을이 임대차 계약이다. 제가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계약 중에 빌려 쓰고 빌려주는 계약 중에 여러분들 첫 번째 소비대차라고 하는 계약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일단 머릿속으로 돈, 금전, 쌀을 떠올리세요, 여러분들. 자, 갑이 을에게 돈이나 쌀을 빌려주면 을이 여러분들 그 쌀이나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갚기로 한 날짜인 1년이 지나면 그때 그 돈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까? 아니죠. 일단 을이 그 돈이나 쌀을 소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갚아야 할 시기가 왔을 때 같은 종류, 같은 양, 같은 품질의 다른 물건을 구해서 갚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빌려 쓴 거를 소비해버리고 다른 똑같은 돈이나 쌀을 구해서 갚았을 때를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우리 은행 가서 빌리는 대출 계약을 떠올리시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빌려 쓴 데 여러분들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대차형 계약 중에 우리 임대차 계약을 떠올려 보시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고시원 방이나 원룸 방에 대해서 임대를 했을 때 그 방을 우리가 씹어 먹고 다시 지어서 줍니까? 아니죠. 그대로 돌려주지요. 이렇게 그대로 돌려주는데 공짜가 아니고 유상해서 돈을 받고 빌려주고 빌려 쓴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새로운 똑같은 물건을 만들거나 구해주는 게 아니고 그대로 돌려주는 경우를 임대차라고 불러요.
근데 갑하고 을이 진짜 친한 사이래 가지고요. 갑이 을한테 공짜로 방 한 칸 써라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짜, 무상. 공짜였을 때를 사용대차 라고 불러요. 그럼 일단 크게 빌려 쓰고 갚는 계약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돈 쌀처럼 빌려 썼을 때 차주가 빌려 쓰신 분입니다. 차주가 일단 돈이나 쌀을 쓰고 나중에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같은 종류의 돈 등을 구해서 갚는 경우를 제일 위에 있는 소비대차라고 부르고, 말고 빌려 쓴 거 그대로 돌려주면서 유상, 월세를 내기로 했을 때에는 임대차, 공짜였을 때는요 그 밑에 있는 사용대차라고 부른다까지 하신 다음에 다시 갑하고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말은 갑이 을한테 너 나한테 월세 100만 원 내면 내 소유 건물 네가 쓸 수 있게 해줄게 하니까 을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 돼가지고 갑이 빌려준 사람이니까 임대인, 을이 썼으니까 임차인이거든요. 그래서 을이 빌려 쓴 임차인의 지위에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는 임차인의 지위에서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을 같은 경우가 이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때도 아무런 권한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이라고 하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무단 점유가 아니고 적법한 점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임차권 같은 것들을 권원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어떤 점유 등을 정당화시켜주는 힘을 바로 권원이라고 부른다까지 하신 다음에, 그러면 요 2번의 경우에 기읍번 계약상 청구할 수 있냐? 예, 갑하고 을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차임 달라라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 그럼 니은번입니다. 소물청 행사해가지고 지금 당장 나가라.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에요. 2년 임대했는데 아직 기간도 안 끝났고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 존속 중인데 대뜸 갑이 오더니 을한테 너 나가라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소물청 행사 못해요. 그럼 디귿번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느냐?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려면요, 을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돼요. 근데 사안은 여러분들, 을 같은 경우가 갑과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권에 기초해가지고 X 건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 중이기 때문에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능, 즉 법률상 원인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은 기읍번호로 가가지고 월세 주세요 라고 해야지 741로 가가지고 반환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더 나아가 리을번 여러분들, 민법 제750은 행사할 수 있겠느냐? 무단 점유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니까 불법 점유가 되겠지만 2번 같이 을이 임차권에 근거해가지고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앞으로 계속 연습할 거니까 인문특강 꼭 듣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3번 권원 한 줄 밑에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말한다까지만 읽으시면 되고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딱 그만큼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4번은 여러분들 그 기읍번에 지금 밑줄 친 부분 있잖아요. 기읍번 쭉 빼내셔가지고 114페이지 이하로 가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먼저 하고 다시 와서 볼 거니까 114페이지 이하까지만 적어두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밑에 목차 3번입니다. 권리의 종류입니다. 목차 가번 내용상 분류다. 크게 재산관계에서의 재산권이 있고 2번 보시면요, 가족관계에서 나오는 가족권이 있는데 2번은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다시 목차 1번의 재산권입니다. 다시 복습. 물건은 뭐고 채권은 뭐냐?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먼저 물건은
갑이 물건, X 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했고 민총 공부할 때 일단 물건 나오면 일단 소유권으로 대치해서 읽자. 소유권 등이 물건이다. 그렇죠. 그 채권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채권이란 갑이 특정인이 물건에 대해서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다른 특정인에게 뭔가 돈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른다까지 먼저 기억을 하신 다음에 이 물건에서 나오는 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 있었고 채권에서 나오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계약상 청구권, 741, 750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채권은 크게 또 발생 원인이 두 가지, 법률 행위 라고 하면 또 쉽게 당분간은 계약을 떠올리자.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 등을 했을 때 채권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밖에 법률 규정, 합의가 없어도 민법에 있는 요건을 구비했을 때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가 또 두 가지가 있었다. 민법제 741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민법제 750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청구권 이렇게 있었다. 그래가지고 총 4개죠. 소유권에 기한 물청, 계약상 청구권, 741, 750 네 가지가 있었다까지 확인하시고 다시 교재 3페이지 가보세요. 1번에 있는 계약상 청구권하고 3번, 4번, 1, 3, 4를 묶어가지고 채권 됐죠. 1, 3, 4 채권. 그 중에 1번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생기는 채권을 말하는 거고 3번, 4번은 741, 750이라고 하는 법률 규정에 생기는 걸 말하는 거고 그 위에 2번에 보시면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물건에 기초한 권리구나 해서 총 4가지가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다까지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다시 교재 12페이지 제일 밑에 물건이라 하면 책 읽으시고 한 줄 밑에 채권이라 하면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일까지만 하시면 되고 눈으로만 읽으시면 돼요. 한 줄 밑에 끝에 채권은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굳이 밑줄 추가하지 말자까지. 다음 여러분들 1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요. 인격권이라는 권리 있죠.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인격권. 여러분들 인격권, 명예훼손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떠올려 보시면 이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일단 한번 침해가 되면 설사 나중에 이제 무혐의가 나왔다 하더라도 정말 회복되기 힘든 그런 성질이 있죠. 회복이 매우 어려운 성질이 있다. 그래서 한번 실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있는데 갑이 했던 그런 행동이 아닌데 했다고 이제 보도가 됐을 때 사람들은 그 보도했던 것만 보고 갑 나쁜 놈이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럼 1년 뒤에 여러분들 갑 같은 경우가 소송해서 승소해가지고 무혐의, 무죄 판결 받은 여러분들 그 무죄 판결은 기사에 나와도 또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해서 이 인격권은 한번 침해돼 버리면요. 다시 회복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인격권의 경우는 사전적 방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침해될 수 있는 행위가 있기 전에 미리 인격권에 근거해가지고 그러한 보도들을 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까지만 대충만 아시면 돼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해서 제일 위에 보시면 인격권 침해의 경우는 사전 예방적 수단으로서 침해 행위 정지 방지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해서 그러한 보도하지 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차 나번 여러분들 1번 지배권 보시면요. 갑이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 이꼴 물건이다. 그러면 갑이 X 토지라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죠. 즉 갑이 내 건물, 내 땅인 X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갑은 직접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지배하면서 사용 수익할 수 있지, 중간에 누군가의 행위나 도움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지배권이라고 부르는 거고, 물건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1번과 2번 두 개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 갑이 매수인이네요, 을이 매도인이네요. 그 말은 을은 갑한테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팔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그럼 갑은 을에게 매매 계약에 기해서 야, X 토지 나한테 팔았으니까 빨리 나한테 이전 등기 넘겨줘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권리가 왜 갑한테 주어지느냐? 민법제 186조에 근거해가지고 부동산 물건 변동이 돼서 매수인 갑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하기 위해서는 갑 명의로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야, 네가 나한테 팔았던 X 토지의 소유권을 내가 퍼펙트하게 취득하려면 우리 민법 186에 근거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필요해. 빨리 등기해줘 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있는 1번과 달리 2번에 있는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갑이 X 토지한테, 땅한테 가서 땅아 너 빨리 나한테 등기해줘 합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죠. 을에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야 빨리 나한테 X 토지 등기 넘겨줘요 라고 하는 권리이지, 갑이 X 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죠. 즉 특정인 갑이 특정인 을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 즉 채권에 불과하다. 그러면 채권의 경우는요, 특정인의 을의 도움까지 있었을 때 비로소 갑이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 갑이 땅한테 가가지고 땅아 너 빨리 나한테 등기 넘겨줘 해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물건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맞겠지만 채권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절대 사람은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을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갑이 채권에 기초해 가지고 상대방 인간 을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건은 물건이니까 지배할 수 있으니까 맞지만 채권의 경우는 특정인이 또 특정인 을한테 가지고 있는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까지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여러분들 형성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형성권, 참 무서운 권리예요. 일단 머릿속으로 형성권은 무서운 권리다. 무서운 권리다. 그리고 형성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쓸 때는 뭔가 형성한다,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뜻이 있죠 여러분들. 근데 민법에서 형성권에서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관계의 변동, 권리관계의 변동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포인트, 일방적, 요까지만 딱 기억해서 읽으세요. 형성권 나오면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일반적 의사표시에 의한 무서운 권리다까지 하신 다음에 민법에서 여러분들 변동이라고 하는 말 나오면요, 또 대입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발생, 권리관계의 발생된 것의 변경, 그 권리의 소멸, 발생, 변경, 소멸이란 말을 묶어가지고 변동이라 불러요. 변동 해서 발생, 변경, 소멸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우리 민법에 보면 취소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요, 해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두 개 되게 좀 처음 공부하면 조금 같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취소권 배웠죠 여러분들.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했는데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가지고 취소권 행사해버리면 소급해서 계약관계가 묻는다. 근데 목차 나번에 여러분들 해제권도 여러분들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데 누군가가 뭐 발생해서 해제권 딱 행사해버리면요 소급해서 또 계약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되게 처음 공부할 때 유사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처음부터 섞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사유의 차이가 있어요. 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계약의 성립 과정 중에 하자가 있는 경우고 취소 사유의 경우에 민총에 있고 이게 민총의 핵심이잖아요. 우리 배웠던 거 제한 능력. 착오에 의해서 뭔가 의사표시했을 때 사기나 강박당해서 했을 때 요 1, 2, 3번의 경우는요 취소권 행사의 문제예요. 그런데 해제권 여러분들 성립 과정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난 뒤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선생님, 유효하게 성립하고 난 뒤에는 그냥 계약에 대해서 돈 주고 땅 주고 하면 되는 거지. 또 계약 관계에 대해서 소급해서 없앨 필요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령 갑하고 을 사이에서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했고요.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이에요. 근데 매수인 을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매매 대금을 계속 안 주는 거예요. 줄이면 채무 불이행. 그러면 갑 같은 경우는요, 일정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해제권을 취득하고요. 그러한 채무 불이행이 있었을 때에는 해제권 행사하는 문제인 거예요. 또는 오늘 할 내용 혹은 다음 시간 신의칙에 근거해가지고도 해제할 수 있어요. 아무튼 사유의 제한이 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취소권을 행사했을 때도 제가 또 하겠지만 바로 뒤에서 갑이 취소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을한테 취소할래 라고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그 의사표시 편지가 을한테 도착만 하면 일방적, 즉 을의 승낙 없이도 해서 일방적 뜻이 상대방의 승낙 불효, 승낙 필요 없다 해서 민법 공부할 때 조문 책 판례에서 일방적 나오면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 없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사유가 있어가지고 갑이 을한테 취소할란다 라고 하고 그 의사표시가 을한테 도착했을 때는 을의 동의나 승낙 필요 없이도 일방적으로 갑하고 을 사이에서 존재했던 매매 계약 등이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없어지니까 변동이니까 취소권도 형성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번 여러분들 을이 자꾸 체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이 을한테 상당 기간 정해가지고 듣기 마시면 돼요. 너 빨리 줘라.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이 해제권을 취득했을 때는 나 해제하겠다 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을한테 보내가지고 을한테 도착만 하게 되면요 별도의 을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도 갑하고 을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급해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해제권도 형성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 말 알겠죠 여러분들? 한번 지울게요. 그러면 가령 갑이 1, 2, 3 중에 한 개가 있어가지고요 민법상 취소권이 있었어요. 폭탄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던지는 거예요. 즉 을한테 나 취소할란다 혹은 나 해제할란다 할 때 여러분들 어떠한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카카오톡 괜찮아요. 내용 증명 괜찮아요. 이메일도 괜찮아요. 방법상 제한 없어요. 꼭 법원에 가서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제 기억에 소방간부시험 기출, 세무상가 아무튼 한 번 나온 게 있는데 채권법 가면 여러분들 가면 채권자 취소권이 있고 제가 인문특강 때 좀 강의했었어요. 어떤 거였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갑이 자기 아파트에 대해서 집행할 것 같은 낌새가 보이니까 자기 절친병한테 허위로 가짜로 X 아파트에 대해서 넘기고 병명의로 등기 쳤을 때에 갑이
병명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에 다시 을한테 뭐 회복해가지고 집행을 하면 권리가 있어요. 이 채취권 같은 경우는 이미 이루어진 을과 병 사이의 행위에 대해서 효력을 부정하는 아주 무서운 권리거든요. 해서 우리 민법은요, 야, 이 채취권은 좀 신중을 기해라. 좀 신중을 기하자. 그래가지고 원래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를 행사할 때는요, 별도의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꼭 법원에 청구할 필요 없이 사적으로 카톡도 다 괜찮아요.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만,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406조 조문을 보시면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을 해함을 알면서도 아파트를 병 넘기는 행위를 했을 때는 채권자 갑은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꺽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신중한 판단을 위해 가지고요, 채권자 취소권만큼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서 행사 방식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다까지 짧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컨대 형성권 행사할 때 방법에 아무런 제한 없어. 다만 채취권의 경우는 법원에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다까지 짧게 정리하시고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교재 13페이지에 보시면요, 2번은 됐고 뒤 나올 거니까 3번에 보시면 중간에 형성권 있지 않습니까? 읽어볼게요. 동의권, 취소권, 주인권, 상계권 등등등등이 있다. 다 배울 거고요. 조금 뒤에 권리자의 방점이라 말하는 그 위에 글자 위에 점 3개 찍어라. 강조. 해서 일방적에 방점 찍고 쭉 빼내셔가지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필요 없어. 이 말이고. 없이도 그 다음 줄 법률 관계의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무서운 권리를 말한다 까지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줄 밑에 다른 형성권의 경우는 행사 방법상 별도의 제한이 없는데 방금 봤던 채취권만큼은 반드시 조문에 보니까 법원에 청구하라 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상 행사, 그 말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칠판을 보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때 배울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갑이 여러분들 19세 미만입니다. 미만이고 상대방 을이 있고 지금은 듣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갑은 이른바 아까 했던 취소 사유 1번이었던 제한 능력자라고 하거든요. 이 갑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과 뭔가 민법상 계약을 할 때 혼자서 퍼펙트하게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갑 같은 경우가 쉽게 그냥 엄마 아빠의 법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갑이 법대 동의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했을 때는 일단 계약이 성립했고요. 성립된 계약이 유효한데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다시 인문특강, 무효는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겠지만 취소 사유에 불과했을 때에는 일단 유효하고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된다는 핵심을 한 번 더 떠올려 주신 다음에 일단 매매 계약했으면 매매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매매 계약상 권리를 갑한테 취득하는 거예요. 가령 여기 있는 갑 같은 경우가 매도인이고요, 물건 파신 분이고, 여기 있는 을 같은 경우가 물건 산 매수인이었을 경우에는 가령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X 토지라면 매수인 을은 갑에게 권리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빨리 내 명의로 등기 넘겨줘요, 청구권이라고 하고 제가 앞으로 줄여가지고 소이등, 자, 소이등이라고 하면 이것 떠올리시면 돼요. 이거를 을이 갑한테 생겼으니까 야 갑아 빨리 X 토지 나한테 등기 넘겨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갑 같은 경우가 야 나 민법 제5조의 이하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사이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네 라고 해가지고 갑이 취소권 행사하면 다시 이거는 형성권이다. 무소원 권리다. 법적 그거 필요하다. 근거 민법 제5조에 있고 배울 거예요. 위반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이 필요한 거예요. 왜? 무소원 권리니까. 그래가지고 갑 같은 경우가 취소하면 이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이거든요. 따라서 취소의 편지가 을한테 도착하면 되지 상대방 을의 승낙이나 동의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갑이 나 을 리화했던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을에게 편지가 도착하면 갑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적법하게 취소한 거니까 소급해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요. 그럼 소급해서, 소급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다시 인문특강,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하고 성립된 계약이 유효했을 때 을이 갑한테 계약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소급 무효돼버리니까 다시 소유된 권리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존재했던 권리가 소멸돼버리니까 변동된다. 그러니까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무소원 권리이기 때문에 형성권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고 알겠죠? 똑같은 법리가 해제권의 경우도 똑같은 법리가 적용되니까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을 같은 경우가 매매 대금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안 준다. 채무 불이행. 그랬을 때 갑 같은 경우는요. 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갑이 해제권을 을한테 행사해서 을한테 도착하게 되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을의 동의 없이도 소급해가지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관계의 소멸이 이루어진다. 소멸. 즉 이 말인즉 처음부터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 안 한 걸로 처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해제하기 전까지는 을이 갑한테 권리가 있다가 해제권 행사해버리면요.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변동이다. 그래서 취소권과 해제권 둘 다 형성권에 해당한다까지만 오늘 야무지게 복습할 때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교재 여러분들 3번 형성권 확인하시고요. 밑에 4번 가시면요. 항변권까지만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자, 항변권은 또 무슨 권리냐? 판사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갑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패드 매도인이에요. 아이패드 프로.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가 아이패드를 사고 싶어하는 매수인입니다. 해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했어요. 계약의 내용은 아이패드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고 매매 대금은 80이다 라고 해봅시다. 80이다. 그런데 을이 80만 원을 갑한테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안 줬어요. 그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우리 사이에서 매매 계약했고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매매 계약은 유효하니까 나 너한테 매수인의 지위에서 아이패드 내놔. 아이패드 인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인도 청구권을 1번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서 을이 매수인의 지위에서 계약상 청구권이죠. 매매 계약에 기초하여 매매 계약의 목적물에 대해서 내놔라고 했을 때 갑이 을한테 그냥 줘야 한다면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 전 당했어요, 한번. 먼저 줬는데 을이 나중에 약속을 어기고 매매 대금도 안 주고 숨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을이 갑한테 매매 대금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매매 계약의 목적물 내놔라고 했을 때도 갑이 을한테 줘야 한다면 갑한테 지나치게 불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 채권법 보면 갑에게 2번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항이라고 부르면 앞으로 이것도 올리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의항권이 쉽게 너가 줄 때까지 나도 못 준다는 거예요. 나도 못 준다. 내가 바보냐? 못 준다. 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의 요 말은 첫 번째, 네가 나한테 왜 달라 하냐?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내가 네한테 왜 주냐? 그게 아니죠. 그래, 나도 너한테 물론 줄 의무가 있긴 해. 내가 먼저 못 줘. 동시이행하자. 네가 나한테 주면 나도 줄게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 등과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즉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줄 때까지 내가 먼저 못 준다라고 거절권을 인정하는 게 바로 동의항권이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변권 부분 가시면 기읍번 읽어볼게요. 을의 청구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조금 뒤에 동의항권 등이 있다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보증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또 확인 여러분들 지금 두시고 동의항권까지만 오늘 수업할 때 한 번 더 읽으시면 충분할 겁니다. 알겠죠? 목차 답원 이하 또 다음 시간 때 볼게요.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항상 머릿속으로 민총은 선택 과목이다. 김동진이 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다른 과목 더 열심히 공부하자 명심하시고 또 다음 시간 때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